현재 시간 7시. 그럼에도 여전히 깜깜한. 추워. 아무튼 새벽 중에 토레스 델파이네. 이곳에서의 마지막 트레킹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바로 토레스 전망대에서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이죠. 일명 삼봉이라 불리는 전망대의 새 또래 봉우리들이 해가 뜨면 붉게 타오른다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라죠. 좀 서두르세요, 비낭님. 지금도 이미 늦은 시간이라고요. 이곳에서 전망대까지는 45분 거리라고는 하지만 비낭님 걷는 꼴을 보면 1시간은 걸릴 듯 하네요. 알았어. 가면 되잖아. 아무튼 새벽 중에 트레킹을 하기 위해선 헤드랜턴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보름달이 비추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숲속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땅바닥을 비춰 길을 따라가며 중간중간 보이는 주황색의 표지판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여기 있잖아. 저는 그럼에도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긴 했지만요. B급 여행자가 하는 게 다 그렇죠 뭐. 새벽 중에 트레킹은 보여줄 것이 별로 없는 듯 하네요. 원래 이곳에선 새벽에 일어나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산봉우리 위로 흐드러지듯이 피어난 은하수를 볼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떡하니 보름달이 비추고 있어서 별들도 잘 안 보이고요. 하지만 좀 더 걷다 보니 또 다른 은하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마 저까지 올라가는 거야? 저 멀리 산등성이를 따라 전망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착용한 헤드랜턴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영상으로는 별로 이쁘게 보이진 않겠지만 실제로 보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 같기도 하고요. 반짝거리는 랜턴빛들이 마치 지금 저곳을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비춰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마음도 저 자리에선 아래쪽에 누군가에게 별처럼 빛나고 있겠죠? 이미 꼴지로 오르시는 것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듯. 아니면 날이 이미 밝아서 랜턴을 끄시겠죠. 꼭 분위기를 잡고 있으면 초를 치더라. 트레킹 코스는 생각보다 훨씬 가파랐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타니코 전망대를 오를 때보다 훨씬 가파른 듯 하네요. 열심히 걷다 보니까 몸에 열도 나서 새벽 중임에도 바람막이를 벗고 걷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나니까 아까 사람들이 별빛을 비추던 곳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비리 말대로 날이 밝아 랜턴을 비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이쪽 구간 걷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5일 전만 해도 비가 내린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눈이 쌓인 듯한데요. 눈을 누가 치워줄 수 없으니 어느새 이렇게 쌓인 눈이 빙판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바로 옆으로는 청길 낭떠러지고요. 저는 이 당시 액션캠을 셀카봉에 매달고 직접 손으로 들며 촬영을 하고 있던 터라 한쪽 손으로밖에 땅을 짚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몇 번 있었죠. 이게 길이야, 씨. 이곳은 눈이 항상 쌓이는 곳은 아닙니다. 아마도 국립공원에 비가 오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국립공원 트레킹 전에 비가 왔다면 이쪽 구간은 충분히 주의를 하고 오르셔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걷다 보니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 8시 8분. 다행히 1시간 만에 늦지 않게 전망대에 도착을 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동쪽에 구름이 짙어 해가 가려져 뜨는 바람에 붉게 타오르는 삼봉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풍경은 그 자체로 장관인 것이죠. 전망대에선 호수 위쪽으로 눈앞을 가득 채우고 있는 3개의 봉우리들이 마치 탑처럼 우뚝 솟아 있는데요. 그래서 국립공원의 이름인 토레스 델파이네는 푸른 탑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주인공 같은 존재들이죠. 이 주인공들을 가장 나중에 보라는 뜻인지 이곳에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핀델 샌데로, 트레킹의 끝이라고 써있죠. 트레킹의 끝. 5일간에 걸친 트레킹이 이제 끝나가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의 전망대에서의 느낌과는 뭔가 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전의 전망대에선 앞으로 또 볼 것들이 남았기에 마음껏 즐겼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멋지긴 한데 앞으로 이제 더 볼 수 없다니. 셀카로는 웃는 모습을 찍었지만 웃는 게 아닌 기분입니다. 마음만 같아선 이곳에 좀 더 머무르고 싶지만 국립공원 입구로 가는 셔틀버스를 제 시간에 타기 위해선 서둘러야 합니다. 토레스 캠핑장으로 다시 내려와 짐을 챙기고 전날 힘겹게 오르던 길을 다시 내려갑니다. 확실히 휴식을 취하고 오르막이 아닌 내리막을 내려가니 전날보다 훨씬 빨리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출발하면 이건 좋겠네요. 첫날만 고생하면 되니까요. 칠레노 산장에 다시 내려와 보면 재미있는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산 5,000원. 말을 타고 아래쪽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데요. 어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한국 돈으로 9만원이면 여기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피곤하냐고 물어보는 말이 참 와닿네요. 오늘은 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토레스 호텔까지 내려가야 하는데요. 동쪽에서 출발할 경우에 첫날 오르는 길을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 길이 얼마나 경사가 급한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사가 너무 급해서 이제는 내려가기만 해도 되는 길이었지만 무릎에 무리가 심하게 갈 정도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다고. 정말로요? 진짜로. 그렇게 이제 내리막길도 다 내려오고 트레킹의 마지막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에휴, 많이 아쉬우시죠? 아쉽지. 이참에 마무리하지 말고 순환 코스를 해볼까요? 쌀은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니, 괜찮아. 캠핑이 쉽지가 않았죠? 밤에 너무 추워. 그렇게 라스 토레스 호텔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 셔틀버스 시간보다도 1시간 30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엔 셔틀버스를 안 타고 공원 입구까지 걸어가 보기로 합니다. 공원 입구에서 나탈레스행 버스는 2시 반에 출발을 하고 저는 1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요. 남은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여기 앞에서 걷는 두 외국인 친구들이 제 시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나 저처럼 셔틀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대충 방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라스 토레스 호텔로 오신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다 보면 위와 같은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 방향으로 가시고요. 계속 길을 따라가시다 저기 토레스 모니가 빼꼼 고개를 내미네요. 이렇게 생긴 표지판과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측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끝. 참 쉽죠?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네요. 슬프네. 언제 또 이런 경험 해볼까?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르죠.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광경과 감정 앞으로 평생 간직할 수 있을까? 아니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니까요. 대신 이렇게 영상으로 간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그나저나 날씨를 보니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구름이 점점 짙어지네요. 그러게. 야, 운이 정말 좋다. 트레킹 전날까지 비가 오다가 막상 트레킹을 시작하니까 완전 맑았고 트레킹을 마치니까 또다시 이렇게 비구름이 오는 거야?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거죠. 초심자의 행운? 네.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거든요. 비리 말대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나탈레스에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초심자의 행운이란 것이 있는 것일까요? 처음 트레킹을 시작할 땐 안개만이라도 안 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보고타에서부터 이것만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트레킹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네요. 초심자의 행운이란 거 참 좋은 거네. 비낭님, 근데 이 초심자의 행운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글쎄, 왜 이런 행운이 생기는 거지? 연금술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연금술사?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네. 꼭 읽어보세요.